What's the biggest mistake you made at your wedding? Honey, I love you, but said I do. 미국의 유명 퀴즈쇼 패밀리 퓨드. 시청자들을 상대로 설문을 받아 그중 가장 많이 언급된 답변과 순위를 맞히는 게임인데요. 장수 프로그램으로서 두터운 시청자층이 형성돼 있어 방영 때마다 굉장한 화제성을 보여주곤 하죠. 해당 장면은 시청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장면 중 하나인데요. Not my mistake. Not my mistake. I love my wife. 재빨리 해명하며 자신의 아내를 향해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는 남자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귀여워하곤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이 영상은 다시 한번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영상 속에 살인이 예견되어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이죠. 베키는 미국 일리노이주의 퀸시라는 작은 도시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워낙 친절하기로 환자들 사이에서 유명했고 능력도 좋다고 소문이 나 있어 미국 간호사들 사이에서 가장 위험 있는 상인 데이지 어워드에서 수상을 받을 정도로 모두가 인정하는 최고의 간호사였죠. 또한 베키는 20대에 만났던 연인과 결혼해 새 아들을 둔 엄마이기도 했습니다. 베키의 남편인 팀 블리프닉은 퀸시 지역의 유명한 세일즈맨인데요. 대학생 시절엔 그보다 더 유명했던 풋볼 스타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두 사람은 퀸시 대학교에 재학 중일 때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친구 사이로 지내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2년 뒤에 다시 2년이다 연인 사이로 발전하기 시작했죠. 선남선녀인 두 사람은 누가 봐도 잘 어울리는 한 쌍의 커플이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연애하던 두 사람은 결국 함께 이사를 했고 2009년에 결혼해 가족이 되었죠. 당시 베키는 제약 판매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를 가진 후에는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아이들을 낳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평화로운 가정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서로 죽지 못해 살아가던 부부 사이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뭘 해도 좋았던 연애 때와 달리 결혼을 한 후에 서로 몰랐던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며 두 사람 사이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생겼고 다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란 후엔 베키가 간호사가 되고 싶다며 다시 대학교에 다닐 거란 결정을 내린 뒤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죠. 서로를 향한 불만만 가득 쌓이다 결국 두 부부는 11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결정을 내린 후에도 두 사람은 돈, 부동산, 양육 등 모든 부분을 두고 싸웠는데요. 이는 원만한 합의 이혼이 아닌 법정 싸움으로까지 이어졌죠. 그렇게 이혼 소송이 한창이던 2023년 2월 끔찍한 비극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아이들이 1마일 떨어진 팀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날이라 모처럼 베키 혼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때였죠. 제게 의뢰가 들어온 것은 사건이 발생하고 신고 전화가 접수된 직후였습니다. 한 주택에서 어떤 여자가 총에 맞아 사망했는데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친한 형사의 연락이었죠. 저는 현장으로 나가면서도 형사가 말해준 내용이 조금은 믿기지 않았는데요. 왜냐면 퀸시는 정말 작고 조용한 도시라 살인사건과 너무나도 머나먼 대척점에 서 있는 곳이었죠. 게다가 총기 사고라 해서 더욱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거실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였습니다. 바로 최초 신고자였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피해자의 아버지로 딸이 죽어있는 것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신고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이름은 베키 블리프닉. 욕실 바닥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이 아버지에 의해 발견되었는데 아버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죠. 바닥엔 알 수 없는 플라스틱 조각들과 탄 피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는데 베키의 시신을 살펴보니 총 14발의 총알이 그녀의 몸을 공격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총을 말 그대로 막 쏜 것인지 급소가 아닌 시신 이곳저곳에 흔적이 남아있어 베키의 숨이 꽤 오래 붙어있어 그녀 혼자 모든 고통을 참았겠구나 싶어 마음이 안 좋았죠. 저는 집을 둘러보며 또 다른 특이점은 없는지 살폈습니다. 범인은 허술했던 편인지 생각보다 집안 곳곳에 흔적을 남겨뒀는데요. 2층 아이들 방에 창문이 깨져 있었고 창문 틀에서 누군가 침입하기 위해 도구를 이용한 자국이 발견된 것을 보니 아이들의 방을 통해 범인이 집 안으로 침입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집 안에서 부분적인 신발 자국이 남아있었고 문을 발로 차기라도 한 듯 나무 조각이 베키의 침실 주변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거기다 베키의 방문 뒤에서 베키의 핸드폰이 발견됐는데 새벽 1시 10분경 911에 전화하려다 실패한 통화 기록으로 보아 대략적인 범행 시간을 추려낼 수 있었습니다. 침입 흔적이 가득했는데도 집안에서 돈 한 푼은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누군가 정말 베키를 죽일 목적 하나로 집안에 침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저희는 베키의 옆집에 사는 이웃이 집 앞에 차도 쪽에 CCTV를 설치한 것을 발견하고 사건이 발생한 즈음의 시간대를 돌려보았습니다.
늦은 밤에 동네는 역시나 사람 한 명 없이 고요했는데 오전 1시 5분경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의문의 인물이 베키의 집 뒤쪽으로 향하는 차도로 걸어오는 것이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화면 밖으로 사라지더니 약 50분 후에 다시 화면에 잡혔는데요. 처음 찍혔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 걸어갔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날짜의 영상들도 살펴봤는데요.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도 비슷한 인물이 이웃집 카메라에 잡힌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가 이곳 마을 주민인지 아님 베키를 노리고 침입한 인물인지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저희는 동네 전체를 돌아다니며 CCTV가 설치된 집들의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다른 이웃집과 버스 차고에서 유의미한 영상을 발견했는데요. 베키가 살해당하기 직전 베키의 집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과 사건 발생 직후 베키의 집 반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나가는 사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확인한 의문의 인물과 자전거를 탄 사람이 동일인이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차도 쪽 CCTV 영상에 사람이 찍히기 직전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영상을 통해 그자가 누구인지는 도저히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자전거 바퀴에 반사판이 안 보인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었죠. 사실 저희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단 한 명을 지목하긴 했습니다. 바로 베키의 남편 팀 블리프닉이었죠. 베키가 살해당할 무렵 두 부부는 이혼 소송을 일주일 앞두고 별거 중에 있었으며 그들은 아이들의 양육권을 두고 다툼이 잦았기 때문에 팀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저희는 팀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카메라에 찍힌 반사판이 없는 버려진 자전거가 발견됐는데 팀의 집에서 반블록도 안 되는 곳이기에 모두의 의심은 더욱더 깊어져만 갔고 베키가 사망한 지 2주 후 저희는 팀을 살인 혐의로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팀의 체포 영상은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를 불러모았습니다. 자기 아내를 끔찍하게 살해한 내용 또한 모두의 공분을 살만했지만 그보다는 팀이 몇 년 전 미국 방송사에서 역사가 깊은 유명 퀴즈쇼 패밀리 퓨드에 출연했던 영상이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와 사람들이 그를 알아봤기 때문이었죠. Pete, what's the biggest mistake you made at your wedding? Honey, I love you, but said I do. 아내인 베키를 사랑하지만 결혼 서약에 네라고 대답한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 답했습니다. 사회자는 말문이 막힌 표정으로 팀을 봤지만 고수위의 말장난이 오가는 게 하나의 재미 포인트로 뽑히는 프로그램인지라 다들 웃음을 터뜨렸죠. Not my mistake. Not my mistake. I love my wife. 팀도 황급히 퀴즈의 정답을 맞히는 것이었다며 자신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웃어넘겼던 대답이 사건이 발생한 후 다시 보니 그게 정말 그의 진심이었던 것 같다며 팀이 저 때부터 베키를 살해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던 게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물론 팀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사람들의 의심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베키가 살해된 지 3개월이 지난 후 팀의 재판은 시작됐습니다. 모든 정황이 팀을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어 재판을 지켜보던 저희는 당연히 팀이 자신의 죄를 인정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팀은 전면적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팀과 그의 변호사는 이 사건이 합리적인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 말하며 베키와 팀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이혼 중에도 분쟁이 있던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팀이 베키를 죽인 것은 아니라 반론했죠. 팀은 누군가를 살해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고 더군다나 아이들의 어머니를 살해한다는 건 자신이 살아온 신념과 맞지 않다며 살인 혐의를 극구 부인했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했을 시간엔 아이들과 잠을 자고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는 오히려 베키가 집안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간호사가 되겠다며 학교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아이들은 자신이 다 돌봤다며 주장했습니다. 또한 베키는 평소 아이들과 관련해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했으며 그 부분에 대해 부부 사이 자주 말다툼이 있었고 싸움 후 분을 이기지 못한 베키가 주변 사람들에게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고 알코올 중독자라며 거짓 소문을 내고 다녔다고 덧붙였죠. 이 모든 것을 받아주느라 지친 팀이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냈고 이에 화가 난 베키가 오히려 자신을 스토킹하며 괴롭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팀은 당시 베키에 대한 보호 명령을 요청하며 증거 영상을 넘겼지만 이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하지만 팀의 반론은 베키의 친언니와 매형에 의해 그대로 반박되었습니다. 베키의 언니와 매형은 사건을 접하자마자 가장 먼저 용의자로 팀을 지목했는데요. 언니는 사건이 발생하기 1년 전 동생 베키에게서 받은 문자 한 통을 보여줬습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가장 먼저 팀을 확인해줘. 내게 무슨 짓을 할 사람은 바로 팀이니까. 팀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를 아이들에게서 떼어놓으려 할 텐데 나를 해칠까봐 무서워. 해당 문자는 베키가 팀과의 다툼이 한창일 때도 맞지만
베키의 동료 간호사가 파트너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해 베키 본인도 같은 일이 생길까 두려워 노파심에 미리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또 언니는 평소 베키가 팀의 통제적인 성향을 받아주기 버거워했다며 두 사람이 부부이던 시절 베키가 겪었던 정신적 고충에 대해 알려주기도 했죠. 팀은 베키가 평소 아끼던 것들을 걸고 넘어지며 협박하곤 했는데 베키가 아끼는 나무를 말없이 베어버리는가 하면 가족들이 키우는 강아지를 버리겠다고 협박했다는 사실도 알렸습니다. 저희는 팀과 그의 변호사가 왜 저렇게 자신의 차 무죄라고 주장하는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팀이 범인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직접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팀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실제로 정말 힘든 수사였습니다. 베키의 집안에 남은 발자국을 팀이 갖고 있는 신발과 모두 대조해봤지만 발자국이 일부만 나와 있어 정확한 판별이 불가했습니다. 또한 팀의 집 근처에서 발견된 반사판 없는 자전거에서도 팀의 DNA는 발견되지 않았죠. 하지만 그들은 저희가 이 사건에 얼마나 매달렸는지 알지 못했기에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것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 재판 전에 그의 죄를 입증할 수 있는 확증을 찾기 위해 밤낮 할 것 없이 해당 사건에만 매달렸는데요. 두 사람의 입장 차이가 명확해 팀의 말에 현혹된 팀원들도 있었지만 정신을 다잡고 증거 찾기에 몰두했죠. 그러던 중 저는 팀의 가짜 페이스북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존 스미스라는 가계정엔 자전거 중고거래 글이 올라와 있었는데 그 자전거는 누가 봐도 팀의 집 근처에서 발견된 의심스러운 자전거와 똑같은 모델이었죠. 게다가 반사판 또한 없었습니다. 늦은 시간 베키의 집 근처에서 포착된 의문의 남자가 팀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죠. 저희는 베키의 집에서 발견되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먼저 베키의 시신 근처에서 발견된 의문의 플라스틱 조각들의 출처를 파헤쳤습니다. 여러 가지의 비교와 조사 끝에 해당 조각이 동네의 한 식료품점의 플라스틱 장바구니였다는 것을 알아냈고 팀의 집에 해당 장바구니가 수십 장 쌓여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죠. 장바구니가 조각이 난 것은 팀이 총을 장바구니에 숨기고 들어와 총성을 줄이기 위해 사용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론까지 마쳤습니다. 사실 조각난 장바구니에서 팀의 DNA가 발견되긴 했는데요. 이 DNA가 팀의 직접적인 DNA가 아닌 팀의 부계 혈통에게 발견되는 DNA라 아쉽게도 직접 증거의 효력은 없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팀의 지하실에서 탄피들을 발견했는데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탄피와 같은 총에서 발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저희는 그동안 찾은 모든 증거들을 모아 겨우겨우 재판 전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지 몰랐는지 팀의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는데요. 그녀는 곧바로 정신을 차리곤 장바구니는 마트를 이용하는 동네 사람들 모두가 갖고 있으며 탄피와 관련된 주장은 단 한 명의 전문가의 의견이니 신빙성이 없고 또한 자전거는 팀의 것이 아니라고 꿋꿋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자금이 없어 증언석에 세울 수 있는 전문가가 없어 팀의 반론은 힘을 잃어갔죠. 그렇게 6일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배심원단의 판결만이 남아있었습니다. 팀의 얼굴은 어느 정도 체념한 듯 보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배심원단은 모두 팀의 살인 혐의에 유죄 판결을 내렸죠. 그제서야 팀도 자신의 죄를 인정했는데 자신의 아버지에게 미성년자 성폭행 전과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베키가 시아버지에게 보호명령을 청구했고 이러한 사실들이 세상 밖에 알려져 자신의 명예에 흠집이 날까봐 베키를 없애기로 결심한 것이었죠. 결국 유죄 판결이 내려진 지 3개월 후 팀은 종신형을 최종 선고받으며 긴 싸움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사형 집행이 금지되어 있기에 팀이 받은 종신형은 최고의 형이었습니다. 비록 이 결과 또한 딸과 동생을 잃은 베키의 가족과 한순간에 가정이 무너진 베키의 세 아이들에게도 한없이 모자란 죗값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마음의 상처를 잘 이겨내며 살아가길 바라며 이 모든 것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베키 또한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